백 교수님, 오늘 조선일보 3면을 보니까 이 국회 그리고 공수처, 헌재 이 세 곳이 적법 절차를 파괴해가지고 한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한 박스 기사, 이 해설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 여기서는 내란죄 철회해버리고, 그러니까 안고 없는 찐빵 만들어가지고 이게 절차적인 어떤 흠결을 남겼지 않나. 이번에 직위원 부장판사가 제일 첫 번째로 든 게 절차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는데 수사를 해갖고 이 문제를 일으켰고, 이것도 문제. 이번에도 직위원 부장판사도 두 번째로 이걸 지적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의심스럽다 하는 거고. 헌재는 지금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 이야기한 대로 10개나 위법을 해가면서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국권이 이렇게 토대를 닦고 왔던 적법 절차라는 그런 것을 파괴하면서 민주주의 그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들었던 게 줄탄핵 아닙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다시 이 탄핵 중독 현상이 또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심우정 검찰총장 이분에 대해서도 고발까지 했는데 지금 의총에서는 거의 뭐 아주 난리 법석이었던 것 같아요. 요새 매일 비상의총 오지 않습니까? 네네. 빨리 심우정이 탄핵을 시키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앞에서 이제 언급을 했지만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야권에서는 기획 의도 석방에 일조를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은 박세영 고검장 그 수사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라고 해요. 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이 박세현 고검장 산하의 수사팀에서는 이 항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법원의 판단을 어기게 되면 또다시 상급 법원인 고법에서 만약에 이게 결정이 하급심 결정대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검찰이 존립이 참 무너질 정도의 치명상을 입게 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총장 소위 조직의 그 수장으로서의 어떤 고뇌찬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본인의 이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이 사실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항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음모론을 제기를 하면서 이 탄핵을 또 30번째 탄핵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이런 부분이 국민들은 피로감 내지는 이 진영을 떠나서 중도층에서는 특히나 굉장한 비판 여론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줄탄핵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야권의 탄핵 반발 때문에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의 탄핵은 사실은 예전에 그 DJ 정부 때 옷 사건 있지 않습니까? 김태정 총장인가요? 그 탄핵, 검찰총장 탄핵 이후에 지금 두 번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네. 이 부분이 결국은 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줄탄핵의 연속이 될 것이고, 이게 탄핵이 만약에 또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정말로 더불어민주당이 이 탄핵의 탄자도 못 꺼낼 그런 궁지에 몰리는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박성재 법무장관도 째려봤다고 탄핵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째려봤다는 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박성재 법무장관이 저처럼 눈이 좀 작지 않습니까? 무시했다는 거죠. 국회를 무시하고 거기 다 끝날 때까지 앉아 있어야하는데 뭐 중간에 가버렸다 뭐 그런 걸 해가지고 국회를 완전히 능멸했다 해갖고 탄핵 사유라고 했는데 그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어쨌든 이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다른 건 몰라도 심우정 이 검찰총장은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게 의원들 대다수의 비상의총에서 나온 의견인데, 아마 그래도 중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탄핵을 할 경우 또 국민들이 얼마나 욕을 먹겠느냐. 뭐 한덕수 총리 탄핵과는 조금 뭐 다르겠지만 한덕수 총리 탄핵했다가
완전히 지지율이 곤두박질 쳐버렸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야 한다. 만약에 인용이 돼갖고 조기 대선 들어가면은 이게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겠냐. 뭐 그래갖고 중진들이 조금 이렇게 만류 제재. 만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다 또 하나 나오는 게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입니다. 아니 왜 마은혁 임명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하자는 것은 명태균 특검법 이거 공포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명태균 특검법을 공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김건희 여사를 수사를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권에 지금 잠룡으로 다 잡아놓겠다. 다 지금 뭐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뭐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까지. 네, 뭐 이준석 대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명태균 특검법을 빨리 이제 공포를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전략적으로 보면 지금 시기에 사실 맞지 않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지금 대대행 입장으로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수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다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탄핵의 카드를 써서 만약에 탄핵이 헌재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 결정과는 다르게 아니 그 다음에 이주호 부총리가 또 대대대 대행을 합니까? 이거는 진영 논리를 떠나서 국민들이 엄청난 피로감 내지는 아마 더불어민주당에 폭탄을 남아 던질 그런 여론 악화가 불보듯 뻔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고 하면 진짜 눈밖에 날 비명 행사를 각오를 하고 저는 말릴 것 같아요. 아니 화풀이를 해도 할 때 다 해야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진영 논리를 떠나서 좀 더 나무만 보지 말고 좀 숲을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뭐 지금 워낙 본인들도 당황을 하다 보니까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설마 석방이야 되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부속 취소는 어림없고 다음에 가서 보석이나 그때나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석하다 보면은 대선 다 끝나가지고 뭐 보석해갖고 나오든가 말든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느긋하니 우리는 이제 대선으로 가자 해갖고 집권본부 뭐 플랜본부 해갖고 김민석이가 본부장하고 뭐 직능단체다 뭐 이런 데까지도 의원들을 다 직능단체별로 담당자를 다 지금 이렇게 임명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실상 지금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냥 엄청나게 뒤통수를 어제 맞은 거 핵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특히 초재선 의원들, 젊은 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때도 좀 충성 맹세를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해갖고 더 이렇게 크게 떠드는 것 같아요. 이재명 이 눈주장을 좀 찍어 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힘을 보태주겠다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탄핵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이 탄핵에 대한 국민적인 피로감이 크거든요. 엄청나게 큽니다. 예. 제 주변에서도 보면 탄핵에 대한 호불호 이런 걸 떠나서 예. 국가의 운영 체계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이 탄핵을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우세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귀담아 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계속 뉴스 속보가 나오니까 헌재가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 심판을 13일에 선고를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늦춰질 것 같다. 네. 이런 전망. 관측 보도가 연합뉴스발로 또 크게 떴네요. 네. 저희들이 볼 때도 아까 그렇습니다. 백 교수님도 그렇게 관측을 네. 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이런 중요한 또 선고를 하는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하면은 14일 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는 거 일요일 날 아니에요. 해야 어차피 다음 주로 넘어가는데 다음 주에도 사실은 이 자기 내부에서 정리가 안 될 경우 5대 3이 된다든가 하면은 계속 넘어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결정을 하든가 공지를 해서 결정 선고 날 잡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율이 안 된다라고 예. 하는 측면이면 아마 이제 그래도 그 소위 말하면 탄핵 인용 쪽에 분석이 되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아마 그 여러 가지 명분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시간을 좀 벌어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2명만 반대를 하면은 이것은 6대2로 6대2고 전원 합의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네. 어차피 인용인데 그렇죠. 여러분들도 같이 갖고 국론 분열을 안 하는 게 좋겠는데 3명이 이렇게 반대를 하면 절대 이 사람들은 흩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건 대통령이 파면이 되느냐 복귀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엄청난 그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명이 반대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문영배, 이미선 그 임기 말까지도 임기 4월 18일 날 4월 끝나잖아요. 18일 이거든요. 왜 4월 달까지도 끌고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아마 무슨 수를 쓰든 마은영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6대 3이 되는 거 아닙니까? 4월 18일이 이제 사실 그 두 사람의 재판관들 그 임기 만료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제가 판단할 때도 그 이전에 결정을 해서 이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이제 차질이 생기고 계속해서 3대 5의 성향이 드러난다고 하게 되면 아마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4월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네. 좀 지켜볼 필요가 네,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니까 헌재도 10일 날 언론 공지를 한 것 같습니다. 너무 관측을 해가지고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비공개다. 시간, 장소, 뭐 얘기 모든 것이 다 비공개니까 당신들이 하는 것은 다 맞지 않는 얘기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통일된 의견이 어느 정도 그 의견 조율이 끝났다고 하면 뭐 공지를 오늘이나 내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적어도 저는 이제 데드라인이 내일까지 헌재 선고의 공지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은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예,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